그 대표님께서 그 건물을 융자받아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코칭하고 난 이후에 그걸 1년 만에 다 상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천 몇백만 원씩, 네.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상환을 하시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욕먹을 각오로 왔어요, 사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니까 PD님의 시선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제가 좀 더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한테 그럼.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이 돈을 버리고 있는 마케팅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하면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거나 네.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출이 오르지도 않고 순이익이 오르지도 않는데 마케팅에 돈을 쓰고 있는 사장님들이 거의 90%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흩뿌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그게 돈을 흩뿌리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은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통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마케팅 이꼴 노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매장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막 쓰시죠. 네. 뭐 예를 들자면 플레이스 메인에 막 노출돼야 되고 거기에 돈을 엄청 많이 들이붓죠. 실제로 플레이스 세팅하는데 네. 사장님들이 직접 하면은 돈이 거의 안 들죠. 근데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한 200에서 300만 원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블로그 체험단 하는 거 그것도 네이버에 쳤을 때 우리 매장이 블로그 상위 탭에 노출되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도 돈 많이 쓰시고 네. 또 인스타그램에도 돈 많이 쓰시죠. 릴스 네. 같은 데 막 쓰잖아요. 거기에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데 그 마케팅으로 효율이 있느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노출이 마케팅이 아닌데 노출 마케팅만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마케팅은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마케팅은 노출이 아니고 전환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손님 전환 마케팅이라고 저는 그걸 불러요.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노출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전환되는 손님들이 몇 명인지도 우리가 체크를 못한 가장 단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광고를 보고 와서 얼마치를 먹었는지 내가 데이터로 기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노출만 많이 해서는 손님이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출 마케팅 이전에 손님 전환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마케팅 코칭을 해드린 매장이 있어요. 마케팅 코칭도 해드리고 운영 코칭도 좀 일부 해드렸는데 그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 4천만 원 나왔는데 1억을 돌파했어요. 전환 설계를 한 덕분에. 그분이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는데 스스로 하셔가지고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근데 노출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써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네, 마케팅비는 내가 순수 내 돈이 1,000만 원 나갔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거기에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 빼고 하면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출 마케팅에 지배되면 안 되고 전환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 전환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 매장에 손님이 오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뭔가 하면 끊어지는 지점이 손님이 우리 매장에 올려다가 무언가 때문에 끊어져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지점들이 거의 매장당 50개가 넘습니다. 그 지점들 중에 하나 예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시청 근처잖아요. 네. 시청 근처에서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시청 삼겹살이라고 쳤어요. 네이버에다가. 근데 우리 매장이 안 나와. 그럼 이미 끊어진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매장은.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면 PD님하고 나하고 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주변에 고기 먹을 때 어디 있을까? 주변에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주변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 매장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매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매장들은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이미 끊어진 거야. 간판이라든지 외부 익스테리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거의 50여 가지가 있어요. 각 매장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메꾸고 나서 더 잘 전환될수록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구비를 해야 손님들이 전환되는 거지. 노출만 많이 한다고 사실은 마케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만 쓰는 거지. 어차피 끊어져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또 예전에 코칭을 했었던 매장이 하나 있는데 충주에 수원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꿩고기를 파는 매장들이 꽤 좀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그 건물을 융자받아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코칭하고 난 이후에 그걸 1년 만에 다 상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천 몇백만 원씩 네.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상환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의 플레이스를 한 번씩 다들 들어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님 전환 설계의 아주 작은 예인데요. 자, 손님 이렇게 남겼어요. 고기가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신선하고 맛있다 이렇게 남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님이 답글을 이렇게 달았죠. 저희가 냄새 잡으려고 당일에 잡은 꿩만 사용하고 농장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꿩회까지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래 보시면 손님이 남긴 리뷰를 몇 명이나 봤나요? 2,000명 이상이 봤죠. 그럼 그 리뷰를 왜 사람들은 2,000명 이상이 봤을까요? 그게 손님 전환 설계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2,000명은 어떤 손님들이 그 리뷰를 본 걸까요? 이 가게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 그렇죠. 이 가게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2,000명의 손님들이 그 리뷰랑 그 답글을 본 거야. 그럼 그 답글을 보면은 그 매장에 갈까요? 아니면 다른 매장에 꿩고기를 먹으러 갈까요? 고기 먹으러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0명은 이미 나는 충주에서 그리고 수안보에서 꿩고기를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2,000명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손님이 남긴 리뷰 오케이 좋아요. 뭐 맛있고 신선하대. 근데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주는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답글을 달아주면 손님은 거기서 전환이 되는 거죠. 최소 이 리뷰를 보고 10%는 이 매장에 갔을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예시로 손님 전환 설계한 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최신순 10개, 추천순 10개로 메인에 떠요. 우리 매장에 영수증 리뷰가 500개나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리뷰를 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천순 10개, 최신순 10개는 최대한 그런 형태로 답글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최신순, 추천순 해보면은 10개씩 뜰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개만 그렇게 답글을 달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또 한번 보면은 추천순이 바뀌어 있을 수 있고 최신순이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10개만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사장님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답글을 어떻게 다냐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희 맛있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 2,000번의 노출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 영수증 리뷰의 조회수가 200~300회는 됩니다. 좀 많이 노출이 된 매장들은 제가 본 가장 많은 노출 수가 12만이었어요. 강남이나 한 매장 12만 명이 그 영수증 리뷰를 본 거야. 이때까지. 네. 물론 그 기간이 한 몇 개월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는 그 매장에 갈까 말까 한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 12만 번의 기회를 잡냐 못 잡냐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렇죠. 정확히 이해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일 뿐 다른 손님 전환 설계도 계속해서 메꿔 나가야 된다는 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손님 전환 설계만 하면 손님들이 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꿩고기집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꿩고기집의 원래 코스가 42,000원이었어요. 42,000원짜리를 열심히 팔고 계셨는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대표님 69,000원짜리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깜짝 놀라죠. 아니 42,000원짜리도 지금 손님들이 비싸다고 하고 좀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69,000원짜리 팔면은 얼마나 이게 손님들이 싫어하겠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꿩고기라는 그 메뉴 자체가 완전히 타겟되어 있는 메뉴예요. 피디님 꿩고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죠? 네. 피디님이 나이가 지금 그래도 꽤 인생을 사셨는데 꿩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거는 꿩고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경우에만 먹는 거거든요. 일부러 먹으러 가는 음식. 그렇죠. 근데 그 타겟이 되는 분들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환자분들. 예를 들면 암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되게 고치기 힘들어하는 병. 그리고
한 타겟은 어르신들의 보양을 위해서 음식값이 비싸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좀 대접해드리고 싶을 때 찾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근데 금액만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42,000원짜리를 없애고 69,000원짜리만 팔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선택지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42,000원은 그대로 두고 69,000원짜리를 만들면서 보양이라는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좀 더 가치 있게 포장하고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메뉴 리브랜딩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출 자체가 껑충 뛰었죠. 사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노출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던 과거와 지금은 전환 설계 마케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하는 마케팅이 99%가 전환 설계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스레드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스레드에서 우리 매장의 이야기를 계속 올리세요. 꼭 농장 가서 이렇게 영상 한 1분 정도 찍고 스레드에 올리시고, 요리하는 거 올리시고, 꼭 막 손질하는 거 올리시고, 스레드 팔로워도 엄청 많으시고, 당연히 스레드 팔로워가 적을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팔로워가 많이 올라간 건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스레드를 보고 그 매장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를 먹을 사람들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노출이 문제가 아닌데 왜 사장님들은 자꾸 노출에만 자꾸 신경을 쓰시고,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주 껌고기라고 쳤는데 우리 매장이 안 나오면은 아예 우리 매장은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은 하셔야 되는데, 그 세팅되어 있는 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세팅이냐가 관건이겠죠. 아무리 화면에 떠도 우리 매장이, 아까 제가 리뷰도 말씀드렸지만 매장 소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님 전환 설계 해놓지 않으면 노출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야. 노출이 많이 돼도 어차피 손님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그 노출에 쓴 비용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소용이 없는 거네. 근데 이제 전환 설계는 쌓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구멍이 한 제가 50몇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최신 선수 추천수를 해서 그렇게 답글을 다 설계해서 잘 달았어요. 그럼 구멍 한 개 딱 막은 거예요. 그럼 이 50여 개의 구멍을 다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겠죠. 그거를 우리는 천천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노출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노출만 해놓고 그 그렇죠. 이외에는 전환 설계의 구멍을 그렇죠. 막아야 되는. 그렇죠. 항상 제가 사장님 만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편집할 때 항상 그 얘기를 아마 들을 건데, 오프라인에는 1억씩, 1억 5천씩 투자를 하세요. 근데 온라인 전환 설계, 오프라인 전환 설계에는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도 투자를 안 하세요. 그걸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리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고민들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비율이 9.9 대 0.1이야. 그러니까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처음부터 이게 구조가 안 맞잖아요.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오픈을 하시는 거잖아. 사장님들 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딱 써가지고 딱 비율에 맞춰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창업 딱 하고 나서 그런 전환 설계를 하려고 내가 마케팅 비용을 좀 쓰려고 하면 그게 돈 아깝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우리가 그거를 나는 그러면 전환 설계에 내가 오프라인에 한 1억 5천 쓰니까 전환 설계에 한 3, 400만 원 투자해야겠다. 그럼 전환 설계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알아보는 거, 그거부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좀 뼈 때리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서 열변을 토하면서 침을 거기까지 튀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디님도 오늘 딱 들어보니까 좀 잘 이해되지 않아요? 네, 전 잘 이해됐어요. 다음에 그러면 어떤 손님 전환 설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나열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사장님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응원을 받아서 다음 영상까지 한번 열심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